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용회복을 시켜서 경제활동을 다시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오히려 아예 신용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 점은 개인회생 파산이 개선돼야 됩니다. 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이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 체납 문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게 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제 입법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준비하는 얘기를 들어서 빨리 입법되라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점은 개인회생 파산이 개선돼야 합니다. 입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이쪽 창성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계신 분들 제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의 실무를 하면서 제가 느껴본 겁니다. 첫 번째 사례였어요. 아버지가 50대였습니다. 아들이 다 갓 졸업한 26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용불량자니까 당연히 흔하게 다 그러죠. 아들 명의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계속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저기 채무도 있지만 세금 체납이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전에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여러분들 세금은 개인회생 파산에서 비면책 우선 변제 채권이에요. 무조건 100%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로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세금이 7천만 원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개인회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세법에 보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연대로 갚아야 할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함부로 명의 대여를 해주면 안 되지만 아버지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아들이 안 줬겠습니까? 이건 부모 자식의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분이 실제로 한 달에 250만 원 실수령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실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회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어. 그러면 아들이 한 달에 250만 원 번다고 칠게요. 혼자니까 1인 생계비 144만 원 공제하면 한 달에 106만 원씩 납입할 수 있거든요. 이거 5년 60개월 풀로 넣어봤자 6천만 원 갚아져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얼마나 했죠? 밀린 세금이 7천만 원이잖아. 이러면 개인회생 기억이에요. 못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금은 비면책 우선 변제로 100% 변제될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100% 변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이 사람. 못하죠, 개인회생. 그러면 이 26살짜리 뭐 남자 20대 이분은 개인 파산 신청해봤자 세금 여러분들 탕감 면책 안 되니까 그 세금 그대로 또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아들은 개인회생 파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뭐 신용회복 뭐 어떤 제도로 해서도 이 세금 때문에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되냐. 실무상 예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5년 동안은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세금도 여러분들 세금 추징할 수 있는 것도 시효가 있거든요. 이 5년 안에 세금을 가서 받아와야 돼요. 5년을 지나가면 그 세금은 종결 처리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청년은 아무런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 압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숨겨야 됩니다. 만약에 국세청에서 아들 26살 이 친구의 직장을 알아서 급여에 압류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효가 중단돼요.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국세를 납입할 여러분들 체납 의무는 여러분들 종결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직장도 못 다니죠, 이제. 왜 국세청은 딱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어디서 이 친구가 소득 활동이 되면 국세청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통장을 압류를 하거든. 뭐 자동차 압류하면 세금 징수할 시효 자체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보통 이런 분들은 5년 동안 정말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정도 압류도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흐르면 이제 가서 국세청 가서 확인해 보죠. 내가 세금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세금 종결됐습니다. 이제 그게 뜨면 그때 이제 개인회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가 세금 체납이 7천만 원 됐는데 아들 이름으로 어떤 물건값 이런 뭐 다른 뭐 카드 대금 이런 게 없었을까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체납 때문에 5년 동안 아무것도 4대 보험 가입한 직장도 못 다닌 상태에서 5년이 지나서 세금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준비해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변제해. 그러면 이 친구는 최하 8년, 9년, 10년 동안은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적나라한 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용회복을 시켜서 경제활동을 다시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오히려 아예 신용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 세금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일반 채권자들은 너희들은 탕감된 돈만 받아서 얘 경제활동하게 하지만 국가 세금 너 무조건 다 내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감난을 받겠죠.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 그 국가 세금도 탕감이 돼야 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은 국가 재정도 있고 국가 재정은 나라를 꾸려야 되는데 국가 세금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찬성하는 입장은 방금 전처럼 저처럼 이런 케이스들 가지고 왜 다른 채권들은 탕감이 되는데 세금만 탕감이 안 돼서 이렇게 발목을 묶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개인회생법의 원래 취지에 반하지 않냐. 이 젊은 청년 26살짜리 청년의 신용불량을 막는 게 누구예요 지금? 국가잖아요 국가. 근데 국가에서 세금이 여러분들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내가 오늘 갖고 나왔지 않았지만 세금이 다 거칩니까? 세금 다 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다 날려주잖아요. 그러면 국가 세금도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탕감을 해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이 많이 발생한 분들, 물론 남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탕감이 돼서 개인회생에 여러분들 넣어서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고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개인 파산은 탕감을 전 반대예요. 근데 개인회생은 탕감을 찬성이거든요. 개인회생에서 뭐 세금 100% 탕감 아니죠. 얼마는 갚아야 된다. 다른 채권자들 탕감하는 것처럼 세금도 탕감하자. 개인 파산은 반대예요 저는. 왜냐면 개인 파산할 정도면 이분들은 개인 파산 받고 아무런 없을 거 아니에요 개인 재산이. 그럼 5년 동안 지나면 세금 어차피 날라가니까 굳이 막 사업하던 사람들 개인 파산 신청해가지고 뭐 세금 막 이렇게 남용될 소지가 좀 많아 보여요. 저의 이제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개인 파산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경제 활동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하고 그냥 그 앞뒤에서 5년 동안 지나면 그 세금은 없어지니까 굳이 개인 파산까지는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국회나 국가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국가 세금도 다른 채권자들의 면책 탕감률만큼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개인 생각인데 이게 다행히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걸 듣고 너무 반가워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재무 고민 이제는